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봤어요. 이젠 조금씩 막 정이 들죠? 아니군요. 원래 그래야 맞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면 벌써 11, 12월도 마무리예요. 그죠? 근데 이게 요번에 우리 메가랜드 같은 경우 11, 12를 좀 기본소로 바로 진행을 해서 매번 강조합니다만 좀 플러스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잘 정리해 보시면서 1월부터는 이제 또 되면 본 게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좀 정리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11, 10이라 그래가지고 매주 얘기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금방 가요. 금방. 그래서 아차 눈 깜빡았다 뜨고 말이죠. 조금만 성실하지 않으면 금방 원점 돌아가요. 백지 상태로.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그날 과목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매주마다 뭐 하죠?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하잖아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나보고 술 먹었냐 그러고. 그럼 이제 개발법 복습 마무리하고요. 정비법 이제 앞쪽 한 거, 중간까지 한 거 정리하고, 정비는 좀 어려워서 초반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목차만 잡아줄 거예요. 뒷부분은요. 그럼 봐봐요. 개발법이란 법이 있죠. 봐봐요. 도시개발법. 저번 주 한 대로 신도시를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뭘 만들어요? 신도시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뭐하죠? 조성하기 위해서 신도시라는 걸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데 순서가 뭐였어요? 개발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시작. 개발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그리고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을 만들자. 시작.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을 만들자. 그런 다음에 사업을 시행한다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제 실시계획 만들었으니까 사업을 시행해 줘야 되겠죠? 사업을 시행할 땐 수용 방식이 있고 뭐가 있어요? 환지 방식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저번 시간은 환지 방식하고 수용 방식 두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마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복습을 좀 하고 진도 나갈게요. 그럼 이제 수용 방식부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수용 방식은 자꾸 얘기합니다만 종전의 토지를 뭐 한다는 거예요? 수용, 강제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있기 전 종전 토지를 뭐 하자? 수용하자. 수용을 하자. 그죠? 그다음 뭐 합니까? 사업을 시행을 하자. 뭐예요? 시행하자. 그다음 뭐예요? 해당 내용을 공급하자. 근데 수용 나올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수용 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수용 보상금을 현금 대신 지급하는 토지 상환 채권이 있었어요.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은 뭐가 된다? 분양 토지 건축물 2분의 1을 넘지 마라 라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토지가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토지, 요 토지를 공급한다. 공급할 때 뭐라 했어요? 제가 조성되어진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뭐라고요? 조성되어진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또 뭐다? 원형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다. 조성토지 공급과 원형지 공급. 그렇죠? 그럴 때 원형용은 뭐라 했어요? 제가 탈법적인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다?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얼마?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항상 얘기할 때 수용 방식이 나오면 토지 상환 채권, 그렇죠? 그리고 원형지 공급,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조성 토지를 공급하는 건 너무나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뭐가 된다? 당연히 승인받을 이유는 없겠고, 경쟁 입찰이 당연히 뭐가 된다? 원칙이겠고, 그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원형지는 뭐가 돼요? 동그란 땅이 아니고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 토지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탈법 우려가 있으니까 지정권자 승인을 받고 3분의 1 이내로만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항상 암기할 때 뭐가 중요하다? 대별구도.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해가 쉬워져요. 그럼 오늘 문제 1번 좀 봐보세요.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이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오늘 1일 문제. 토지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토지 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이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정말 몇 번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나는 질문이에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죠?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11, 12 복습 노트는 가장 기본인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베스트, 완전히. 그렇죠? 굉장히 잘 나와요. 꼭 기억. 얼마? 2분의 1.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미리 뭐에?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형합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시작.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 뭐가 된다?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렇죠, 여러분? 오해긴. 그래서 뭐라고 됐어요? 이 경우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1번이 토지상환 채권, 2번이 원형지 공급에 대한 내용인 것이에요. 그렇죠?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이제 환지 방식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봐봐요. 환지 방식. 환지는 뭐라 했어요, 제가?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불안해요. 오른쪽이에요. 그렇죠? 뭘 물어봤을 때 어떤 답이 나올까라고 매주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괜찮아요. 틀려도. 한두 번도 아니고. 괜찮아. 뭐 틀리면 어때요? 그리고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10월 31일 날 그날만 맞추면 돼요. 그 전까지는 뭐가 된다? 틀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많이 틀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같은 내용을요. 20번 이상 틀려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 가서 맞춰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보다가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그게 첫 번째 모의고사가 돼요. 다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시험 전까지는 계속 틀려라. 하지만 좀 작게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수업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환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지는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요? 지가가 현저히 높아요. 지가가 현저히 높아서 수용하는 게 어려우면 사업전 토지를 사업부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 뭐라 한다 우리가? 환지 방식이란 말을 쓰게 돼요. 환지 방식은 저번 주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그림 하나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일단 환지를 오른쪽으로 줘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계획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오른쪽으로 환지해주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번지의 토지가 종전에 500이었는데 어느 정도 환지해주면 같은 가치가 되겠냐 이 얘기인 거지. 그럼 뭐가 돼요? 이번에 기억나시죠? 요 1번지의 지목이 전이나 뭐 답이었다. 전답, 농지였죠. 그럼 500을 뭐 하죠? 대지에 250으로 줬다. 그러면 같은 가치라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왜? 농지를 대지로 반 줬으면 잘 준 거지. 이렇게 합의해서 청산금이 없게 환지하는 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적응환지란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기준은 뭐라 했고 위지면 토수이와 환지계획. 입 열어봐요. 좀 도와줘요. 사람도 많은데. 뭐라고요? 위지면 토수이와 환지계획.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전과의 토지와 사업부의 토지의 것의 가치를 맞춘다는 거예요. 환지계획. 그럼 지금 몇 프로 부담됐죠? 50%.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 못 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필지마다 다 캐릭터가 달라서 똑같이 50% 안 나오겠지만 평균 부담률이 50% 못 넘는 거니까 다 그냥 50%라고 보자. 간단하게. 그러면 환지해 줄 때 같은 가치다. 2번지는 뭐였어요? 2번지는 600이었는데 2번지는 300을 주면 될 텐데 얼마 줬어? 200을 줬거든. 그럼 마이너스 100. 이만큼이 가만제예요. 그렇죠? 또 4번지는 250였죠. 50% 주면 얼마? 125만 주면 되는데 과소화 방지하려고 200을 줬죠. 그럼 125에다가 75를 더한 거니까 200으로 징환지가 된 거죠. 이러면 청산금 뭐 하면 됩니까? 징수하면 되죠. 6번지 필지 마찬가지로. 그러면 적응환지가 원칙이고 감환지, 징환지 될 수 있다라고 했었고 또 토지가 어떻게 되면 너무 과소하다. 13번지와 15번 너무 과소하다. 이런 경우는 과소하다고 환지를 오른쪽에 안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환지를 봤더니 13, 15번지 있다 없다? 없다. 왜? 너무 과소해서 환지를 안 줬거든. 그럼 뭐가 될까? 이걸 과소토지 환지부지정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뭐라고요? 과소토지 환지부지정. 그럼 오른쪽에 환지가 없는 거죠. 과소해서 환지를 안 준 거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가 되어지죠? 해당 내용들 본다 한다면 아하, 나머지 그럼 뭐가 돼요? 여기. 나머지 10, 11, 뭐하죠? 12, 14번지 있죠. 뭐하죠? 이런 애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자기네가 뭐가 되죠? 우리 버리지 마라고 시켜줘. 아무리 과소해도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했다면 얘들을 안 시켜주면 난을 일으키고 골치 아프게 하니까 뭐하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입체환지라고 하는 구분소유권, 공유지분권을 환지하는 환지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뭐라 한다? 우린 입체환지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50% 정도 환지해주고 나면 남은 땅이 있다. 이게 뭐가 됩니까? 요걸 보류지라고 합니다. 남은 땅 보류지. 시작. 남은 땅 보류지. 보류지는 어디에 써요? 공공시설 용지하고 채비지라는 걸로 써요.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진 토지. 시작.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진 토지를 뭐라 한다? 우리는 채비지라는 말을 쓰게 되죠. 처음엔 딴 거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우리 지금 해당 내용의 의미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환지 방식은 지가가 고가여서 수용이 어려우니까 뭐가 된다?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의 토지로 환지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고 그 단어는 적응환지 원칙에 감환지, 증환지,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입체환지, 채비지 보류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문장으로 복습노트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3번 문제 봐봅시다. 3번 문제.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형용사인 거 봐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시작.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둘치면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 있는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뭘까? 입체환지인 거죠.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입체환지는 이 코딱지만한 토지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토지마다 다 부지정하면 좋겠지만 소유자가 원하니까 신청한다 뭐가 된다? 사업정거를 사업부과의 토지로 줘야 되지만 너무 작아서 공유지분권, 구분소유권을 환지하게 됩니다. 이걸 입체환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로 환지하니까 토지가 아니라 입체스럽다 이런 얘기야. 입체환지. 알았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봅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뭐다?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뭘로?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넣어주고 그중 일부를 뭘로? 채비. 그렇지. 보류지 중에 채비지가 있는 거야. 보류지가 남은 땅 얘기하는 거고 보류지는 뭘로 쓰인다? 공공시설 용지로 쓰이고 채비지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채비지는 뭐야?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놓은 토지. 한 문이었죠. 첫 번째 했죠? 채비지. 그래서 보류지, 채비지 네 번째 정의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5번. 이것도 원 조문 그대로예요.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으나 이건 뭐다? 증환지.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는 없다? 된다니까. 증환지만 되는 게 아니라 감환지도 돼요. 그리고 너무 과소하다면 환지를 부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6번은 뭘까요? 효력 발생이죠. 봐봐요, 여러분. 이 오른쪽으로 이제 권리가 넘어오는 거예요. 얼로? 오른쪽으로 권리가 넘어온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권리가 넘어올 때 오른쪽 넘어오는 시기는 언제냐면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이 되어져요. 한번 말해.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만약에 지금 환지 처분 났다면 환처분 공고 있은 날에 다음 날. 내일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정 지나서 발생하는데 문제는 봐요. 오른쪽 게 다음날 발생하려면 당연히 뭐가 되죠? 종전의 권리는 그 전에 소멸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른쪽의 발생과 만나지 않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얘하고 지금 같은 토지예요. 다른 나라 아니고요. 얘가 사업전 토지, 얘가 사업 후 토지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없어져야 얘가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되죠? 얘는 환지처분 공고일 쓴 날이 끝나는 때 먼저 소멸되고 다음 날 뭐가 된다? 환지의 권리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 봅시다. 6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쓰고 형 앞엔 쫙 꺼봐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형 앞엔 긋고 쓰든가 부터 종전토지로 보며 끊어주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있던 권리는 끊어주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형 앞엔 환지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뒷단을 보고 앞에 맞춰놔야 돼요. 뭐하죠? 소멸한다 이니까 끝나는 때예요. 그렇죠? 요 환지는 봐요. 환지 계획에 정했겠지.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종전토지로 봐. 그 말은 요로 뭐가 됐다는 얘기야? 권리가 넘어왔다는 얘기지. 이게 환지야. 주어가 뭐다?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이 되면 종전토지로 본다. 즉 권리가 넘어왔다. 그리고 종전에 있었던 권리는 먼저 소멸돼야 되니까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뒷단어 보고 앞에 메꾸는 전법은 항상 유효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 읽을 때 저는 뒤부터 봐요. 문제 읽은 다음에 뒤부터 본 다음에 앞에를 봐. 그러면 훨씬 빨리 읽을 수 있어요. 의미 파악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장 연습을 많이 하고 키워드 연습, 문장 연습 많이 하면서 문제 지문을 고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진짜 단연코 말씀드리건데 연습이 잘 되면 2차 1교시는 시간이 남아요. 모자랄 수가 없어. 모르는 거 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렇죠? 30분은 남아. 이게 정상이야. 그럼 65점 나와. 이게 맞아요. 표정은 못 믿겠다는 표정. 끝나고 한번 얘기합시다. 우선 봐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됐고요. 청산금에 대한 부분이죠. 청산금은 매번 얘기하는 거 환지 처분되고 나죠. 그럼 여기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고 다음날 확정돼요. 그러고요.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고 다음날 확정. 그렇죠? 다음 페이지 41페이지 오른쪽 밑에 있죠? 됐습니다. 7번 봅시다.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환지 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해야 하며 끊어주고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확정된다. 확정이란 말이 있으려면 다음 날이 있어야 돼요. 우습게 보시면 절대로 안 돼. 공법은 다음 날이 발목을 잡혀. 그러니까 이런 말 하죠. 중개사법에 지체 없이가 있다면 뭐라고요? 공법엔 다음 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습게 보시면 안 돼. 다음 날이 있냐 없냐가 참 다르거든 이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1교시에 저번 주에 배웠던 거를 지금 항상 복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또 위클리라고 회사에서 올리는 게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은 부분이 꽤 있어요. 그 자료가. 근데 그거는 본 거 또 보는 거가 플러스인 거예요. 새로운 걸 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풀었던 거를 조금 변형했을 거야 아마. 그럼 조금 변형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1교시 복습했습니다만 동영상 볼 때 뭐 하죠? 따로 위클리 올라간 거 프린트해 보시면 조금 내용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거의 비슷하지만 그건 다시 리마인드하는 얘기예요. 그게 꼭 달라야 하는 건 아니야. 반복해 봐야 되는 거니까 또 오해하지 말고요. 알았죠? 아니 요즘에 하도 이렇게 모임을 댕기다 보니까 반연예인이 됐어요. 그래서 길 댕기다 보면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댕겨요. 나 알아볼까 봐. 아무도 안 알아봐요. 정말 바빠요. 봅시다. 실제 그 보면 학자 모임을 가보면은요. 우리 그 학자분들은 동영상으로만 1년을 보다가 만나잖아요. 기함을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뭐 드라마 주인공 보듯이 그렇죠? 난리가 납니다. 막 팬 사인회하고 뭐 난리가 나. 한 2주일 그랬더니 병 들었어요 지금. 약간 좀 자중해야 돼. 봐요. 정비법 봅시다. 여러분은 오프라인이라 매일 봐서 모르지만 다르더라고 그게. 온라인 보시는 분들. 그렇죠? 봐요. 그러면 44페이지 볼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죠. 이 정비법과 관련된 부분은 매번 얘기합니다만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합니다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자. 시작.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자. 이게 바로 뭐냐면 정비사업이에요. 그래서 두고 봐 뭐하죠? 헌집 줄 테니까 새 집을 주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의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한 번 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비사업은 순서가 뭐라 했어요? 기본 방침 만들고 기본 계획을 만들어. 그 다음 재건축은 안전진단은 재건축 일단 통과돼야 돼. 그래야 다음 단계로 정비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해. 됐죠? 그래서 구역이 정해지고 나면 뭐가 된다? 이제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사업 시행인가를 봐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행자 볼 때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든 다음에 시공자 뽑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을 시행해. 그럴 때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봐요. 종전의 것의 가치를 정리하고 뭐라고요? 종전의 것의 건물이 노후불량한 것이 있었다. 이것에 뭐가 된다? 1억 원이 갔다. 근데 사업 후에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뭐였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를 분양 신청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 A에 대한 부분은 종전께 1억 원이었고 2억 원 분양 신청했으니까 1억 원 정도 부담금은 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권리관계 정리하는 걸 뭐라 불러 우리가?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관리처분계획은 아까 토지로 처분해 주는 건 환지계획이었던 거야. 개발법에서. 근데 건물로 처분해 주죠. 이건 공용환권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관리처분계획을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개발사업 등에서 사업 후에 토지를 주는 건 환지계획인 거고 정비사업으로서 사업 후에 뭘 줘요? 건물을 주는 거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쨌든 뭐가 돼요? 관리처분계획. 어쨌든 가격이라는 걸 정리해 주는 거야. 따지고 보면. 뭐하죠? 그런 다음에 종전 걸 뭐한다? 철거한다. 철거 시기는 언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사 끝나면 뭐 하는 거야? 대지건축물 이전고시가 되면서 다음날 권리가 이전돼. 아까는 환지처분이었지. 지금은 뭐고? 대지건축물 이전고시성 다음날이 되어지는 거고. 이게 정비사업이죠. 그래서 이 정비사업은 세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작. 외워봅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누가 거주한다고? 도시의 저소득의 주민분들이 거주하죠. 그러면 당연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마시멜로 같다.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 왜? 수입이 별로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당연히 뭐하죠? 능력이 별로 없어서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소득 주민분들이니까. 그래서 산동네, 달동네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래가지고 정비기반시설이 뭐다? 극히 열악해, 노후불량 건축물 과도밀집해. 이런 동네에서 하는 걸 뭐라 불러?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에요. everybody, 극히 열악, 과도밀집, 극히 열악, 과도밀집. 이것만이 아니라 단독주택이라는 거하고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서 확충하면서 주거환경을 보존개량 정비하는 것도 지금은 뭐라 부르겠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 부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굳이 구분하자면 시작. 재개발과 재건축을 굳이 구분하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정비기반시설이 시설이라는 게 도로 같은 게 열악하다면 재개발, 그 다음에 양호하다면 재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열악하다, 양호하다. 정비기반시설이. 그러면 도로 같은 게 재건축은 멀쩡한데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다는 거야. 이런 곳에서 사업하는 게 재건축이야. 그러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재건축은 조합원이 부담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투자 수익이 좋아서 투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뭐든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재건축은 뭐다?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된다. 멀쩡한 집을 막 부시고 싶으니까. 그렇죠. 재건축에만 나오는 단어 이거는요. 안전진단은 다른 사업은 안 나와. 재건축만 나오는 얘기고, 또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 열악 밀집인데 이거 말고도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 이것도 재개발의 의미라는 거. 재개발은 이제 뭐다?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상업과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라는 거를 위해서 하는 것도 뭐다? 재개발이라는 거. 정비사업은 정말 용어 잘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체계와 절차 잡은 다음에 반복해 보면서 내용을 넣어야 되는 것이죠. 한꺼번에 절대로 안 돼요. 가장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할 법이 정비법이에요. 초반에 얘 세게 안 해요. 왜? 다 집에 가요. 그렇죠. 깊게 얘기하면 승질 나거든. 그러니까 너무 초반에는 센 거 맘먹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밑도 끝도 없이 와가지고, 선생님, 가재울 삼지구 아시죠?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전국의 재개발자 다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는 동네에서 가장 그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조합이에요. 조합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납득이 안 돼. 미치겠어. 이런 거에 한해서 물어보러 오세요. 그게 맞는 거야. 그렇죠? 그 조합을 제일 잘 알아. 아셨죠? 네.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요. 아셨죠? 그 얘기.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이라고 한다면, 시작. 재건축 사업이라고 한다면 투기 문제가 있으니까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뭐라고요?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게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예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유는 뭐라고요? 투기 우려가 많아. 나만 같아도 재건축을, 토지 건물을 따로 인정하잖아? 나만 같아도 불리할 거야. 부채 받을 거야, 주택을 나중에. 돈 되지 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같이 봐야 되고, 재건축이 아닌 뭐가 돼요? 나머지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지. 이거는 뭐예요?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또는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또는 지상권자에게도 이거는 토지 등 소유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점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설은 뭐냐? 라는 부분도 같이 이해해 줘야 되겠죠. 정비 기반시설은 뭐예요? 정비 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구, 녹지하천, 공공공지, 광장, 가스공급, 지역난방, 그 다음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놀이터, 마을회관, 특히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을 뭐라 한다? 공동이용시설. 그리고 뭐다?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 등에 대한 공동이용시설로 볼 수는 없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거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요. 40문제 중에서 10개는 거의 단답이 나와요. 단답으로. 그거 단거수님이 이거예요. 그 10개 단답을 놓치면 큰일 나요. 25점이야, 그것만. 단답으로 나온 10개를 안 놓쳐야 돼. 그런 거 용어로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거 나오면 혼동되죠? 가만히 있어봐.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여기에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나중에 주택법에 가면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게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법마다. 비슷한데 그걸 좀 구분해 내야 돼. 나중에 가면. 그렇죠? 벌써부터 화내지 말고 눈 뜨는 거 읽지 말고. 그러면 8번 좀 봐봐요. 봅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대요. 열악. 그냥 읽어봐 일단.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대요. 열악 밀집? 이건 재개발인데? 의심을 갖다가 아래 봤더니 끊어주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한대. 이건 재개발이구나. X. 그래서 8번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하면 나와야 돼요. 진짜 벌써 몇 년째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 31일을 준비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거야. 나올 거니까. 그래서 8번은 꼭 별표 해놓고 반드시. 9번입니다. 빵꾸란 키워드. 정비기반시설 양호. 노후불량 공동주택. 재건축은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입니다. 거기서 뭐가 되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 꼭 읽다가 마지막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말은 다 들어가 있어. 앞에 키워드를 봐야 돼. 양호하다, 공동주택 밀집돼 있다. 그럼 그리고 제가요, 이 복습노트 할 때 문장을 다 넣어줘요. 원 법문장을. 왜 다 넣어줄까요? 그림책이 짧게 돼 있으니까 문장 연습을 일일 노트로 하는 거야, 사실은.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책하고 이 복습노트는 한 세트예요. 그렇게 완성되는 거야. 아셨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읽어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등은 뭘까? 정비기반시설이며 놀이터, 마을회관, 특히 공동작업장 주의하시고 어린이집, 경로당 등은 뭐가 됩니까? 공동이용시설이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1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재건축이래. 뭐라고? 재건축. 그럼 봐봐. 재건축이면 투기 문제가 있다. 시작. 재건축이면 투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하고. 시작. 안전진단을 거쳐야만 하고 재건축이면 건물과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지위를 인정하겠다. 투기 문제가 많아서. 그러니까 해당 내용의 11번은 재건축 사업 형황펜 긋고 재건축인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러면 안 되지. 써봐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러고 나와야지. 시작.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러고 나와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X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책의 46페이지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시작.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뭐 하자?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방침부터 만들자. 말해. 기본 방침. 그럼 봐요. 정비 기본 방침은 유일하게 누가? 국장이 만드는 방침이야. 그래서 전 국토에 뭐 해주는 거다 우리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국가 정책 방향 같은 거를 제시해 주는 거지. 봐봐. 항상 방침이나 계획이 나오면 기억할 게 있지. 첫 번째, 규제하는구나. 두 번째, 어디에 만드는가. 그럼 정비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단위로 만드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요? 국장이 만들 수밖에 없고 정비법에서 유일하게 국장의 권한이 있는 건 사실 이거밖에 없어 거의. 그래서 정비법은 동네 사업이야. 아까 뭐야? 개발사업은 아니 지정권자인데 거의 국가 레벨의 사업 같은 거고 신도시니까 이거는 동네 사업이야. 그래서 국장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맨 위에 지침, 방침만 국장이 정해줘.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검토하게 돼.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어디가 있다? 서울시가 있다. 그러면 그 도시 안에서, 전국 안에서 서울시가 있다면 그 서울시를 이렇게 분리해내면 어느 동네에서 언제 사업할지 단계와 밀도를 잡아줘. 이게 바로 뭐야?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거야. 정비 기본 계획. 서울시는 누가 만드는 거야? 서울특별시장이 만드는 거지. 그러면 요 날짜가 잘못됐는데 만약에 2020년 1월 달에 B라는 동네 사업하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업할 때가 됐다. 요렇게 단계를 나누는 거야. 그래야지 한꺼번에 철거가 안 되거든 이게. 그렇죠? 10개 단지에서 9개 단지 먼저 철거하면 남은 한 단지는 난리나. 그러면 집값 올라가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오다가 또 보도된 거 들어보니까 뭐 서울은 한 28% 정도 올랐대요. 아파트 값이. 그리고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온 데가 성남이랍니다. 분당. 36% 올랐대요.
분당이. 우리 누나가 아주 요즘 신났어요. 분당 사시거든요. 아주 뭐 고기도 잘 사고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어쨌든 많이 올랐대요. 그렇죠. 근데 평균적으로 잡아보면 5%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정 정황에서 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르는 이유도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 뭐가 된다? 동시에 이루어진다든가, 철거가 많다든가, 덜 지어진다든가, 이런 원인 등이 있겠죠. 근데 그쪽은 무슨 특수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요. 이와 같이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단계와 밀도를 잡아줘요. 그래서 뭐가 되죠? 당연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이 10년 단위로 만들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그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단계별로 추진계획, 건폐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같은 걸 집어넣으면서 기본계획을 어디에다가? 서울시에 만드는 거야. 정비 기본계획은 어디 만드는 거? 서울시에. 이해가셨죠? 그런데 그 서울시 안에 요 B란 동네가 사업할 때가 됐는데 만약 재건축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 재건축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야 돼. 그래야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어. 무슨 사업일 때? 재건축 사업일 때. 왜? 멀쩡한 집을 부시려고 하니까. 됐죠? 멀쩡한 집을 부셔. 또 한 번 얘기해 줄까요? 15억짜리 아파트를 부셔서 다시 지면 25억이 돼. 그러면 잘 때도 부시고 싶고 눈 떠도 부시고 싶고 숨쉬도 부시고 싶고 맨날 부실 생각만 한다니까? 왜? 돈 되니까.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됐죠? 그래서 재건축은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부셔야 돼. 그게 재건축 안전진단이야. 그럼 뭐가 돼? 여기가 20년 1월 달에 사업하기로 했어. 할 때가 됐으면 어떻게 돼? 이방권자가, 즉 강남구청장이 정비계획 위반을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식에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 진행하는 거야. 그렇죠? 요 진단 통과 안 시켜준다고 막 날지랄자고 난리 났죠. 아주 그냥 저번에 했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 좀 진화야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은 좀 안전진단 기준이 많이 강화돼가지고 좀 어려워졌어요. 저번 설명한 바와 같이. 구조 위험성을 점수를 많이 높여놔가지고 위험하지 않으면 못 부시게 돼 있어요. 지금은 거의. 지금 정부에서는. 그죠?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뭐가 된다? 안전진단을 거쳤어. 그럼 어떻게 돼? 잘했지. 이제 사업해야 되니까 안전진단 거쳤으면 이제 뭐 하자? 내용에서 정비계획을 만들어 정비구역 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뭐 하자? 그 동네 아까 뭐였죠? B라는 동네가 2020년 1월에 하기로 했었어. 어디에 잡혀있는 계획에 의해서? 정비 기본 계획에 잡혀있는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요 동네가 뭐야? 사업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뭐가 돼?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야, 이제. 서울시 일부 동네에 대해서. 그러면 일부 하면 떠오른 단어. 그렇지. 지구 단위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 갑니까? 지구 단위가 여기 있다니까? 왜?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인데 이 정비 계획 자체가 서울시 안에 B라는 동네 일부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럼 일부에 대한 계획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 포함될까? 당연히 정비 계획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로 정비구역이라는 걸 뭐 할 때, 우리가 지정을 할 때, 봐요. 지정권자가 누구냐? 여기는, 형 앞에 봐봐.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라고 해서 절대 뭐가 없냐면 여기는 국장이나 도지사 같은 애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건 동네 사업이거든. 개발법에 나오는 지정권자하고는 달라. 이건 동네 사업이야. 지금은 너무 어려운 조건 하지 말고요. 간단하게 봐. 도시개발구역의 신도시를 만드는 건 지정권자가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이지만 동네 사업을 하는 모는 정비구역은 그냥 국장 돈은 안 되고 그 동네에 대빵이 하는구나. 우리 특광은 뭐야? 강남구가 있지만 특광이 대빵이잖아. 우리 서울시에서는. 인천시에서는. 그럼 뭐야? 특광은 특광이 지정하고 그 이외에 뭐야? 특시, 특도시구는 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을 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국장도가 정비구역을 정하는 경우는 없어. 왜? 동네 사업이거든. 다시 물어봐. 정비법에서 국장의 권한이 있는 건 오로지 하나. 맨 위에. 정비기본방침. 손 들어봐. 정비기본방침.
좀 움직여야 덜 졸려. 좀 적극 동참 좀 해봐, 좀. 이렇게. 알았죠? 알았죠? 파이어가 올라온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12번 좀 봐보실까요? 1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인데, 일단 서술로 좀 봐봐요. 기본 방침에 반영해야 한단 말이 보일 거예요? 서술로. 기본 방침에 반영해야 한다. 이거 정비 기본 방침이구나. 그럼 뭐가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국가정책 방향 등을 포함한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해줘야 된다. 항상 서술로 보고 뭐 물어보지 판단해야 돼. 그런 다음에 앞문장을 보면 좀 더 문장이 쉬워. 그렇죠? 그리고 13번. 끝에 뭐라고 나오죠?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게임 끝났네. 재건축이구나. 거봐 얼마나 쉬워. 못 써야겠네. 뭐라고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도래한 때에는 뭐하죠? 안전진단을 실시해줘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전진단은 재건축에만 언급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러면 돌아와서 기본서 좀 잠깐 체크 좀 합시다. 기본서 보시면 페이지 278페이지 봐보세요. 278페이지. 그럼 이제 앞에 본 것처럼 이제 정비 기본 방침부터 이제 왼쪽 위에 보일 겁니다. 됐죠? 그러면 왼쪽 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의 수립이에요. 띄어쓰기를 안 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겠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정비 기본 방침의 수립. 뱅그시고 읽어봅시다. 주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됐죠?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해야 한다. 아까 봤지? 이게 조문 그대로예요. 1로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1번에 봐봐요. 뭐라고 나오나? 국가 정책 방향. 그 다음에 4번 끝에 재정 지원 계획. 키워드만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죠. 정비 기본 계획. 그럼 주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은 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여기는 재밌는 게 군수가 없어요. 기본 계획에는 군수가 없습니다. 여기 봐봐요, 여러분. 왜 여기 기본 계획에 군수가 없냐면, 기본 계획은 우리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에 대한 단계와 밀도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가평군이라는 군을 떠올려봐요. 그 안에 재개발 재건축이 없어요, 거의. 근데 무슨 단계와 밀도를 정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군 단위는 안 만들어요. 이해가셨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일단 뭐라고 나온다? 밑에 10년 단위로 만들게 되고 279 오른쪽 중간에 보면 타당성 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럼 기본 방침하고 기본 계획에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겠죠. 과거에 이거 3년마다 검토한다고 나와서 한번 나왔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내용들 기억해 놔야 되겠죠. 5년마다 검토, 5년마다 검토. 나와 있죠? 그 얘기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281 오른쪽 밑에 281 오른쪽 밑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이라고 되어 있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보일 겁니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뭐가 돼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는 뭐가 되죠? 국장이나 도가 안 나온다는 사실. 기본서 몇 페이지? 281 오른쪽 밑에 지정권자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군. 여기는 뭐가 돼? 정비구역 지정권자죠. 국장, 도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건 동네 사업이다. 그렇죠? 지금은 너무 외우려고 애쓰지 말아요. 그냥 한번 들은 거야. 그런가 보다라고. 아셨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권한자 누구냐 소교 답 나오는 거 세 문제 네 문제도 안 돼요. 너무 열받지 말아요.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니까. 그죠? 웨이킹. 그래서 오른쪽 밑에 앞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끊어주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를 뭐라 불러?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고 해. 한 번 더 쓰면 국장도지사 X. 여기는 지정권자의 국장도가 있을 리가 없어. 하지만 한 번 더 확인. 도시개발법의 지정권자는 뭐였죠? 개발구역은 시도대장 예외국장.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권자니까 좀 다르죠. 이해 가셨죠? 뭔지 구분하시고. 그 정도 나머지는 됐고 쭉 넘기시면 이제 288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이 보일 거예요. 288 왼쪽 위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형광펜 끝입니다.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288 왼쪽 위에 안전진단 사유 1항 좀 봅시다.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끊어주고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식이 도래한 때 형광펜 정비계획 수립식이 도래한 때 안전진단 실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면 어떻게 돼? 이제 봐봐. 여기서 안전진단 통과됐으니까 정비계획을 만들어 이 자리에다가 정비구역 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야. 되었죠? 여기는 서울시의 전부요, 일부요? 일부.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도 정비계획에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지구단위 계획 내용 좀 불러볼까요?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한도. 이게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처음 듣죠. 됐고요. 괜찮아요. 아직도 하면 되니까. 이 정도 보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구역까지 내용 등은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많이 힘드니까 두 팔 좀 들고 기지개 좀 펴보세요. 목 좀 돌리고. 같은 거를 한 12번, 20번은 들어야 돼.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아는 거니까 너무 초반에 힘 빼지 마시고 너무 공부 좋다고 막 2시 막 새벽 3시까지 막 이렇게 공부할 리가 없죠. 가끔 가다가는 밤에 동영상을 틀고 보다가 너무 재밌어 밤을 새버렸네요. 이렇게 할 수도 없죠. 정상 아니죠. 근데 그럴 때 가끔 와요. 필 받아가지고. 근데 그건 안 좋은 방법. 그죠? 다음날 스케줄이 망가지니까. 그렇죠? 그 얘기. 그러면 간단하게 시행자 좀 볼게요. 49페이지 그림책 좀 봅시다. 49페이지. 사실 우리가요, 시행자와 관련된 걸 얘기할 때 간단히 얘기해서 나는 이 페이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49페이지. 그림책. 그림책. 49면 그림책이겠지. 그렇죠? 봐보시고요. 재판 좀 봐봐요. 그러면 이제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 페이지가 우리 30회 때 또 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나올 게 안 나온 게 한 가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몇 가지만 간단히 얘기할 거예요. 지금은 뭐 어려운 거 알라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도시의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한다? 이게 뭐였더라? 주거. 눈 떠봐, 주거. 뭐라고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저소득 주민분들이 모여 사시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조합이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합을 유지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다분히 어쩔 수밖에 없냐면 가장 공공주도형으로 이루어져서 시장 군수 등 LH 등 형광펜 거 봐요. 시장 군수 등 LH 등 형광펜 준비 좀 해요. 이런 자들만 시행자가 돼요. 원칙이. 주거환경 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얘는 시장 군수 등 LH 등이 시행자가 되는구나. 이건 조합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조합이 존재하는 건 뭘까? 당연히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요 두 사업에 대해서 조합이 존재하고 그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게 해줘요. 됐죠? 재개발, 재건축. 근데 하나 재밌는 거 여쭤볼게요.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상업이나 공업지역에서 상가나 공장 같은 거 짓는 게 뭐였죠? 재개발이었거든요. 그럼 재개발은 꼭 주택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토지주가 직접 상가를 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은 일단 조합이 시행을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요게 나와야 했는데 안 나왔다니까? 별 20개 해놔요.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30회 감정평가사 문제였었어요. 이게 30회 감평사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험에 좀 나왔어야 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31회 중개사 때 많이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와야 돼 이거.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되는 건 오로지 재개발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뭐다? 상가 공장을 짓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야. 왜? 토등소가 20인 미만이면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걸 아는 게 이 부분의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되죠? 재건축이야 당연히 조합이 시행해야 되는 거고. 정리할게 간단하게. 빨리 정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시행자가 돼요? 시장군수 등 LH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도용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됐죠? 또 뭐가 되죠? 재개발, 재건축은 어쨌든 조합을 만들어야 하는 거. 하지만 재개발은 뭐하죠? 꼭 주택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니까 뭐가 된다? 이럴 땐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등소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개발은 토등소 단독 시행 가능. 시작. 재개발은 토등소 단독 시행 가능. 그리고 뭐가 되어집니까? 재건축은 어쨌든 조합은 만들어줘야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보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어도 공공의 자가 시행하는 게 있고 지정개발자 시행이 있는데 요번에 요 내용은 30회 문제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물어봐. 답을 해.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가 시행한다? 시장군수 등 LH 등이 시행자가 된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조합이 시행자가 되어지는데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이면 토등소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조합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보는 순간 머리가 딱딱 아파. 그렇죠? 들어가면 걸리니까 쉬었다 갑시다.